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6.25 전쟁 폐허 속에서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아시아 최고의 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국제통화기금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6,000달러,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33,000달러를 추월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과 기업가 정신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 전략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6대 강대국으로 글로벌 핵심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2위 파워 여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227개국 중에서 192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신뢰받는 국가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엉망입니다. 이런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제는 친중, 종북주의 반국가 세력들은 중국과 결탁해서 대한민국을 극도로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반국가 세력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제 늦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반국가 세력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초기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까지 급락했습니다. 그 당시 여론조사 업체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의 위기론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했습니다. 대다수 여론조사 업체들은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실제 지지율은 이미 60%를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2월 18일 여론조사 공정위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9.0%, 민주당은 37.2%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6.9%포인트 급등했고 민주당은 5.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4050 세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특히 20대에서는 55%, 60대 이상에서는 62.5%를 기록하면서 압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입법 독재 그리고 국가 파괴 공작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을 위한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점점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했던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민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50.0%, 민주당은 37.9%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도 국민의힘 44.6%, 민주당 41.1%를
추월해버렸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무려 59.2%, 민주당이 28.6%로 2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조작된 선거, 거짓 정치의 실체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고난과 탄압으로 구속 위기를 극복하면서 제2기 트럼프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강력한 권력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2021년 1월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에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반란죄로 몰아가면서 2차례나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이것을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서 트럼프를 구출했습니다. 두 번째, 2022년 8월입니다. FBI는 플로리다 마르라고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불법 보관했다는 의혹을 뒤집어 씌워서 구속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 역시 트럼프는 극복했습니다. 또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머그샷까지 촬영해야 했습니다. 2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직무 정지를 당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내란죄로 몰려서 구속되어 있습니다. 법 절차도 무시된 채 현역 대통령을 구속한 것입니다. 불법적 탄핵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이런 상황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고 탄압받았던 그 사건들과 매우 유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트럼프 이상으로 이 모든 고난과 탄압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의 강력한 권력 의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똑바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는 CPEC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CPEC 회의에서는 한국 특별 섹션 KCPEC이 진행됩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벌어졌던 반국가 세력의 불법 행위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면서 중국 개입 가능성을 정조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원목 교수는 한국 법치주의 후퇴를 지적하고 마이클 고든 창은 한국 내 친중 세력을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입니다. CPEC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CPEC 회의에서 스티브 배넌이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진행하고 있는 워룸 프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공산주의자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제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CPEC 회의와 동시에 캐시 파텔 FBI 국장이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캐시 파텔 국장은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48대 45로 간신히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중국 개입 의혹을 묵살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는 캐시 파텔의 FBI 국장 취임, 그리고 시펙에서 한국의 특별 섹션이 개최된다는 것은 한국의 반국가 세력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일 시펙에서 어떤 충격적 뉴스가 나올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 터질지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국가의 생존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도 번영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지키기 위해 온갖 탄압을 뚫고 승리해 왔듯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청년들도 대대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기적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최세진님, BW리님, 외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